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힙니다. 연락이 자주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사귀자는 말을 들으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상합니다. 원하던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데 왜 기쁘기보다 무겁죠? 왜 가까워질수록 뒤로 물러나고 싶죠?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보상 중추가 활성화됐습니다. 기쁨과 안정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편도체와 내섬엽이 과활성화됐습니다. 위협을 감지했을 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이들에게 친밀감은 보상이 아니라 경보였습니다. 나는 사랑이 두려운 사람인가? 관계를 못하는 사람인가? 평생 이럴 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친밀감을 다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반응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연애해야 하는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의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친밀감이 경보가 되는데 썸 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연락도 적당히 옵니다. 만남도 가끔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진전됩니다. 연락이 하루에 수십 번으로 늘어납니다. 뭐해? 밥 먹었어? 보고 싶어. 매일 만나자고 합니다. 주말 약속이 당연해집니다.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분명 원하던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정도 썸을 탔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 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귀자.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락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점심에 밥 먹었어? 저녁에 뭐 해? 하루 종일 카톡이 울렸습니다. 읽으면 바로 답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하면 왜 안 봐? 바빠? 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쳤습니다.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연락 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림 소리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급기야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싫은 건가?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일라인 아론 박사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이들의 뇌는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고감도 인간, HSP라고 명명했습니다. HSP의 뇌는 모든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합니다. 소리, 빛, 냄새, 타인의 표정, 분위기. 일반인이 흘려보내는 정보를 이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섬세한 겁니다. 문제는 연애에서 터집니다. 아까 그 여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감지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랑 통화하는 게 피곤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이 좀 많았어. 말로는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끝나고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 한숨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랑 통화하는 게 귀찮아진 건가?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HSP의 연애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표정, 한숨, 톤 변화. 일반인은 대충 넘깁니다. HSP는 전부 수신합니다. 그리고 전부 분석합니다. 그 사람의 기대, 감정, 에너지까지 고스란히 느낍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의 후속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HSP에게 사회적 자극을 주고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뇌섬엽 활성화가 일반인의 2배였습니다. 뇌섬엽은 내부 감각과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공명 볼륨이 2배로 켜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연인과 있으면 유독 피곤하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나고 오면 녹초가 됩니다. 혼자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주말 데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브런치, 영화 한 편, 저녁까지. 여자친구는 행복해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도 만날까?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연락할게.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뛴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하루 종일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대화에 집중하고 감정에 반응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난 겁니다. 다음날 만나자는 말에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면서 왜 만나기 싫어?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반인에게 연인의 존재는 충전입니다. HSP에게 연인의 존재는 고화질 생중계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신호가 8K 해상도로 들어옵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합니다. 매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밀감이 깊어지면 더 심해집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나마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조심합니다. 자극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가까이 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까 첫 번째 여성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거할까?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상상만으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HSP의 뇌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텐도체가 반응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정계 모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 이건 겁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과부하 경보입니다. UCLA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 호르몬입니다. 보통은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반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옥시토신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친밀해질수록 불안한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친밀감이라는 고강도 자극을 감당하느라 비상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건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잠깐 너무 빨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차가워졌어? 너 진심이 아닌 거 아니야? 나 싫어진 거야? 오해가 쌓입니다. 당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건 맞는데 왜 이러는지 자신도 모르니까요.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HSP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시 아까 그 여성 이야기입니다. 동거 제안에 얼어붙었던 그녀. 결국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좀 무서워. 근데 이게 널 안 좋아해서가 아니야.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서운 것 같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왜 무섭죠? 여기에 HSP의 역설이 있습니다. 일라인 아론 박사팀의 후속 연구입니다. HSP와 BHSP의 연애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HSP는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쉽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랑에 빠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의 깊이가 BHSP의 몇 배였습니다. 연인에 대한 몰입도, 유대감, 정서적 연결 모두 더 강했습니다. 느리게 빠지고 깊이 빠집니다. 이게 HSP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깊이 느낀다는 건 깊이 다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2년을 사귀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도 다 익었습니다. 그녀가 힘들면 자기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6개월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잊어. 다른 여자 만나. 그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차지했던 공간이 너무 컸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겨우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연애가 두렵다는 걸. 또 그렇게 깊이 빠졌다가 또 그렇게 무너질까봐. HSP가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너무 깊이 해서입니다. 한번 열리면 완전히 열립니다. 한번 연결되면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만큼 잃을 게 크니까요. 뇌과학이 이걸 설명합니다. HSP의 뇌는 보상 시스템도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의 기쁨을 더 크게 느낍니다. 동시에 상실의 고통도 더 크게 느낍니다.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에서 이별 후 HSP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이 BHSP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문자 그대로 진짜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HSP의 뇌는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갑니다. 상대방을 오래 관찰합니다. 이 사람이 안전한지, 믿을 수 있는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지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걸 모릅니다. 왜 이렇게 벽이 있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줘. HSP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널 좋아해. 근데 천천히 가야 해.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핑계처럼 들립니다.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해가 쌓입니다. 결국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HSP는 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애가 더 두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패턴 반복되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뒤로 물러납니다. 상대방이 지쳐서 떠납니다. 혼자 남아서 후회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보호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HSP는 평생 이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속도 조절. 당신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자극 예산제입니다. HSP의 신경계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자극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1. 인간관계, 환경, 자극, 연애 다 합쳐서 하루 예산입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과부하가 옵니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아까 데이트 후 녹초가 됐던 남성 기억하세요?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주말 데이트 전날 일부러 약속을 비웠습니다. 혼자 조용히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이트 당일에도 바꿨습니다. 브런치, 영화, 저녁 풀코스 대신 점심 한 끼, 산책 한 3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오래 있으면 지치더라. 짧게 자주 보는 게 나한테는 더 좋아.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야? 아니, 내가 원래 그래.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집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이 설명이 관계를 바꿨습니다. 여자친구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그만큼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은 짧게 자주 만납니다. 둘 다 만족합니다. 두 번째, 과부하 신호 인식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몸의 신호를 체크하세요. 호흡이 얕아지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대화에 집중이 안 되나요? 연락 알림이 울릴 때 한숨이 나오나요? 이게 과부하 초기 신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와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20분쯤 됐을 때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하자. 끊으면 서운해하겠지.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아. 내일 다시 전화해도 돼?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나았습니다. 죄책감 대신 안도감이 왔습니다. HSP에게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부하가 폭발하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지치기 전에 쉬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전신호 훈련입니다. HSP의 뇌는 친밀감을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밀한 순간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뇌에게 이건 위협이 아니야 라고 학습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연인과 가까운 순간이 왔습니다. 손을 잡았거나 안았거나 함께 있는 순간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굳거나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순간 멈추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지금 나는 안전해.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교감신경 활성화를 낮춥니다. 뇌에게 경보 해제를 알리는 겁니다. 한 남성이 이 방법을 썼습니다. 여자친구가 처음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어붙었을 겁니다. 부담스럽고 숨막히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한 설명. HSP의 연애가 힘든 이유 중 절반은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뇌를 모릅니다. 거리를 두면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생각합니다. 혼자 시간이 필요하면 나를 피하나 보다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자고 하면 진심이 아닌가 보다 생각합니다. 설명하세요. 나는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야. 너를 좋아하는데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는 게 나한테는 더 깊이 가는 방법이야. 아까 동거 제안에 얼어붙었던 여성, 결국 남자친구에게 다 말했습니다.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친밀감이 왜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라는 것까지.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몰랐어.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나를 몰랐어. 둘은 동거 대신 각자 집에서 만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주 3회. 그녀에게 맞는 속도였습니다.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사용 설명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공유하세요. 천천히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친밀감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랑을 더 깊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연결되고,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가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뇌가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면서 사랑하려는 본능입니다. 세상은 빠른 사랑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만나자마자 불꽃, 한 달 만에 사랑 고백, 6개월 만에 동거. 그게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천천히 다가가도 됩니다. 자주 쉬어도 됩니다. 나만의 속도가 있어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내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SP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연애 유형을 다루겠습니다. 고감도 뇌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초반에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느리게 사랑한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